자, 이번에는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다이오드 등가 모형을 직접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직렬로 배치할 수 있는데요. 다이오드가 두 개 직렬로 연결됐을 경우에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DC만 전류 조정하지 않고 AC에서도 다이오드를 동작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이오드가 AC에서 동작하게 되면 반드시 AC 저항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AC는 동작되는 특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해석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다이오드의 등가 저항을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볼티지 레귤레이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요 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볼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압이 되고요. 레귤레이터는 사전을 찾아봐도 레귤레이터라고 나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규제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규제한다기보다는 전압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기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레귤레이터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거. 그래서 전압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변경하고 싶을 때 쓰는 소자가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되는데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볼티지 레귤레이터는 IC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요. 근데 IC는 가격도 좀 고가고 사용법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고자 하면 다이오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컷인 볼티지 특성이 있습니다. 컷인 볼티지 특성이 있는데 컷인 볼티지가 보통 0.7V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이오드를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마치 0.7V짜리 전압원이 두 개가 직렬로 있는 것처럼 돼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대충 1.4V가 나온다. 다만 이 1.4V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내가 5V 전압을 걸어줄 경우에 이 5V 전압이 다이오드를 ON을 시켜서 다이오드를 켜주기 때문에 생겨나는 전압이 1.4V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5V 전압이 1.4V로 안정되게 변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소자 이름으로 말할 때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레벨 시프트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전압 수준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전압 수준을. 그러니까 레벨은 수준이라는 거고 시프트는 그러니까 키보드에도 있듯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천이한다고 할 때 시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수준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를 레벨 시프트라고 하는데 보통 레벨 시프트라고 하면 볼티지 레벨 시프트입니다. 볼티지 전압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 그러니까 그걸 다이오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이오드 레벨 시프트를 하는 거고 보통 레벨 시프트를 만들 때는 다 다이오드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이오드 볼티지 레귤레이터 혹은 다이오드 레벨 시프트를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할 때는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다이오드는 우리가 해석을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모델로 변경해야 됩니다. 아이디얼 다이오드로 가정했다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다이오드가 있다고 하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 0보다 크기만 하면 ON이 됐다 혹은 숏이 됐다고 하면 아이디얼 다이오드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보면 자, 내가 전압을 5V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다이오드 가장 위에 있는 전압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전압의 차이를 보면 5V가 걸리는데 어쨌건 이 각각의 다이오드에는 0V보다 큰 전압이 인가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이오드는 ON이 됩니까? 오프가 됩니까? ON이 되죠. ON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다이오드를 숏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회로가 어떻게 변경되는가 하면 5V 전압을 걸어주고 저항이 50ohm이 있고 여기에 숏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다시 1kΩ이 저항이 병렬로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1kΩ 저항 입장에서 볼 때는 숏이 됐기 때문에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숏으로 흐릅니까? 1kΩ으로 흐릅니까? 이쪽에 있는 저항이 그냥 0V니까 1kΩ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않고 전류는 다 숏이나 다이오드 쪽으로만 흐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전압하고 아래에 있는 전압 강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숏이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없기 때문에 자, 실제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0V입니다. 0V고 자, 그러면 V 꼴 IR이니까 얘가 0V면 전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항이 있지만 흐르는 전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쪽에 걸리는 전압은 0V, 흐르는 전류도 0V가 됩니다. 우리 예상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아이디얼 다이오드로 가정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회로는 볼티지 레벨 시프트가 되지를 못합니다. 걸리는 전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을 해버리면 내가 저항 1kΩ 쪽으로 전류를 뽑기를 원했는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압 강화를 만들어 주진 못합니다. 다행인 거는 다이오드가 아이디얼이 아니고 0.7V 정도의 컷인 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컷인 볼티지를 이용해야만 좀 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레벨 시프트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할 때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은 다이오드가 있을 경우에 이 다이오드를 ON인지 OFF인지 판단하는데 걸리는 다이오드 전압이 0.7V보다 크다고 하면 ON이나 숏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만 이때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한 숏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0.7V짜리 전압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스턴트 볼티지. 다만 조건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0.7V 이상이 된 경우에만 0.7V짜리 전압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회로로 원래 돌아가서 보면 자, 내가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위에 걸리는 전압은 5V, 밑에 걸리는 전압은 적지가 따라와서 0V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 각각을 보면 한 2.5V 정도가 공평하게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2.5V는 0.7V, 컷인 볼티지는 0.7V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전압원 0.7V짜리 전압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로를 바꾸게 되면 5V하고 55ohm이 가는데 여기에 마치 0.7V짜리 전압원이 두 개가 직렬로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1kΩ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여기에 있는 5V하고 50ohm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0.7V가 직렬로 같은 방향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1.4V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회로와 관계없이 무조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4V가 되기 때문에 나는 회로를 아주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0.7V는 어디서 온 건가요? 다이오드가 ON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를 0.7V짜리 전압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V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항 쪽 입장에서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이 1.4V였기 때문에 저항이 걸리는 전압도 1.4V가 됩니다. 그러면 저항이 걸리는 전압을 알고 저항 자체의 저항값도 알기 때문에 옴 법칙으로 나눠주게 되면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1.4mA가 된다는 걸 아주 손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로 바꾸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한번 보면, 자, 다이오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이오드를 모델링 할 때,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로 한다는 것은 이 다이오드가 있고,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VD라고 했을 때, 이 VD가 0.7V보다 크면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가 하면, 자, 0.7V짜리 전압원이 있고 작지만 저항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저항은 RD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RD는 이 문제에서는 1옴으로 줬습니다. 1옴. 그래서 만약에 다이오드가 켜진다고 하면 1옴짜리 저항과 0.7V짜리 전압원이 있는 걸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가 전압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누가 걸어주는가 하면 5V짜리 전압원이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 각각에 2.5V가 대충 걸린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건은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다이오드가 지금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따라 가지고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ON인지 OFF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대충 0.7V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0.7V가 넘는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0.7V 이상이 되는 넉넉하게 녹는 2.5V이기 때문에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에서 ON에 대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전 모델하고는 다르게 좀 복잡하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V가 있고 다시 저항이 55옴이 있고요. 여기에 전압원이 하나가 있고 1옴짜리 하나 들어가고 다시 전압원이 있고 1옴짜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1kΩ 저항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0.7V 전압원이 몇 개? 두 개가 있고요. 저항은 몇 개? 1옴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회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노드 볼티지나 아니면 룹 커런트로 해석을 하면 문제는 확실하게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등가 회로를 사용하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를 전체적으로 보면 병렬 회로 특성이기 때문에 이 회로는 테비넨 등가 회로보다는 노턴 등가 회로로 풀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ON이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로 바꾸고요. 노턴 등가 회로로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로는 5V가 있고 55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회로는 이제 바꿀 때 1.4V, 0.7V 두 개가 직렬이니까 1.4V가 있고 저항도 1옴이 직렬로 두 개가 있었으니까 2옴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노턴 등가 회로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압원과 저항을 노턴 등가 회로로 바꾸는 거죠. 노턴 등가 회로에서는 숏이 된 경우에 전류가 필요하니까 일단 I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회로를 숏을 시켜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I는 이제
전압 5V를 50옴으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얻어지나요? 0.1A가 얻어집니다. 0.1A.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로 봅시다. 여기에 있는 회로도 이제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전류도 여기 있는 회로를 숏을 시켜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전류를 I2라고 하면 전압은 얼마가 걸려 있나요? 1.4V가 걸려 있죠. 1.4V가 걸려 있고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저항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저항은 얼마입니까? 저항은 2옴입니다. 2옴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0.7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얘를 노턴 등가율로 바꾸면 여기에 I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 저항은 똑같이 적어주면 되니까 50옴이 있고 그 다음에 I2가 또 있는데요. 얘는 0.7A가 있고 이때 걸리는 걸어주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저항은 2옴이 됩니다. 2옴이 되고 마지막으로 부하 저항이 해당하는 1kΩ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 I1, 여기에 전류 I2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병렬로 연결된 회로는 전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0.1A하고 0.7A를 더해주면 되고 더하게 되면 0.8 0.8A 그래서 밀리암페어로 치면 800 밀리암페어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은 얼마가 있나요? 저항은 50옴 저항 하나, 2옴 저항 하나, 1kΩ 저항 하나가 있는데 자 얘는 병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 계산하면 거의 2옴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병렬인 경우는 적은 저항을 따라가기 때문에 2옴보다 약간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에 다 계산해 주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자, 요 전압을 계산했으니까 요걸 우리가 VR이라고 했을 때 요 VR은 1km에도 걸리고 2옴에도 걸리고 50옴에도 걸리는 병렬 전압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1.54V 정도 우리가 앞에서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로 했을 때는 1.4V 정도가 됐는데 그것보다 약간 커지긴 했지만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4V가 1kΩ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 흐르는 전류는 옴 법칙으로 계산하면 저항이 흐르는 1kΩ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1.54mA 여기 오는 전류는 1.54mA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 전류는 우리가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로 구한 전류 1.4mA보다 약간 한 10% 정도 이제 커지긴 했지만 대략적인 계산, 간단하게 계산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컨스턴트 볼티지는 편하게 계산할 때 유용하고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은 다이오드 회로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때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도 완벽하게 회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옴 법칙으로 회로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근사를 하는데 좀 더 답에 근접한 근사 하지만 정확한 해는 아니고 어쨌건 근사해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이오드의 소신호 모델, 스몰 시그널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오드를 DC에서 해석을 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AC 해석입니다. 근데 DC 해석에서도 다이오드 회로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AC 해석까지 간다는 것은 무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는 거고 다이오드 안에 커패시터도 있기 때문에 현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채택하는 방법은 다이오드에서 AC 전압이 변동될 때 AC 전압이
굉장히 값이 작다, 작은 값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작다는 걸 영어로 하면 small이니까 스몰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몰 시그널은 작은 AC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근데 크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이고, 자, 뭐에 비해서 작은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크다 작다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는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걸어주는 DC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바이어스에 비해서 많이 작은 전압을 스몰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래서 AC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신호가 굉장히 큰 경우는 비선형성이 강해져서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신호인 스몰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래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이제 작게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바이어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이어스 포인트는 보통 Q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값이 아주 조금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검정색 그래프에 대해서 파란색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저항, 소신호 저항인 RD의 역수가 됩니다. 왜 역수가 되는가 하면 가로축이 전류가 아니고 전압입니다.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니까 이 특성은 컨덕턴스 관계가 되죠. 우리가 옴의 법칙을 보면 I는 R을 여기에는 R을 보면 이 R은 전압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컨덕턴스로 쓰면 그 GV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압하고 비교했을 때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의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뜻하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 기울기는 저항이 아니고 저항의 역수 RD분의 1이 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여기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택한 함수는 E의 X 지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미분을 해봐도 dy, dx를 해봐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만약에 상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대로 써주고 다시 dax를 dx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예요? a가 되니까 자 미분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값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EAX의 미분이 됩니다. 그럼 이 다이오드 방정식을 다시 보면 이 YX가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똑같이 이 ID를 Y라고 놓고 VD를 X라고 놓는다고 하면 자 DY, DX 다시 쓰면 DID를 DVD로 나눈 값을 보게 되면 IS는 상수니까 그대로 적고요. 우리 미분 공식에도 볼 수 있듯이 자 여기 이타 VT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그걸 이타 VT를 나누어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VD 이타 VT 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 요 값을 보면 자 분모는 이타 VT로 들어갔는데 분자는 IS의 E의 VD 오바 이타 VT입니다. 근데 요 값 자체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하고 비교했을 때 IS만큼 차이가 나는데 IS는 굉장히 작은 전류입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은 근사적으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로 환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 결과는 여기에 쓸 수가 있는데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아니고 소신호 전류만 봤을 때는 그때 그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DC 전류 ID 값을 자 내가 설정한 다이오드의 소신호 전압 VD를 이타 VT로 나눈 값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 저항값이 있고 전압값이 있고 여기에 전류값이 있는데 얘는 다 뭔가 하면 AC에 대한 전압, AC에 대한 전류입니다. 그럼 이 둘을 나눠주게 되면 AC에서 보는 저항을 하나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저항값은 이타 VT를 ID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스몰 시그널 레지스턴스, 소신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의를 잘 봐야 되는데 요 소신호 저항은 자 내가 흘려준 전류를 전압으로 나눈 값인데 요 전압 전류는 DC가 아니고 AC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래프 상에서 전압을 아주 미약하게 변경했을 때 그때 전류가 얼마만큼 미약하게 변하는가 그 비율이 스몰 시그널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VD를 ID로 서로 나눈 값을 스몰 시그널 저항이라고 놓고 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도 내가 흘려주는 다이오드 전류, 이 전류는 DC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타 VT가 있는데 이타는 대부분 1이라고 간주하고 VT 값은 실온에서는 약 26mV가 됩니다. 그래서 이 RD 값은 계산할 때는 간단하게 26mV를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 ID 값은 DC 전류입니다. DC 전류. 내가 크게 흘렀던 여기 보면 요 기준값 자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 얘가 ID 값이 되고 얘가 얼마만큼 변동하는가 그 변동 비율을 RD가 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스몰 시그널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익혔는데 정리하자면 스몰 시그널 계산하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ID가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mA가 흘렀다라고 하면 RD를 계산할 수 있는데 RD는 26mV를 ID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를 26 나누기 10 하게 되면 2.6 ohm이 RD 값이 됩니다. 근데 이 RD 값은 DC에 대한 특성이 아니고 AC에 대한 특성입니다. AC에 대한 특성이 돼서 미약한 전류가 예를 들어 1mV만큼 가해졌다고 하면 저항이 2.6 ohm이라서 흐르는 AC 전류는 2.6 ohm에다가 곱하기 1mV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면 흐르는 전류는 2.6 mA만큼 아주 미약하게 흐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시그널 해석을 통해서 다이오드의 AC 저항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C 저항은 바이어스가 주어졌을 때의 기울기의 역수입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에서 어떻게 모델링 했는가를 보면 다이오드가 켜졌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컷인 볼티지 0.7V하고 작은 저항 RD의 직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RD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말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RD는 내가 잡은 바이어스 포인트, 이 바이어스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전압 전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RD 값 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몰 시그널 해석을 했습니다. 그 최종 결과를 보면 이 RD라고 하는 거는 이타 VT를 ID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전류입니다. 자, 내가 다이오드를 바이어스를 걸어서 큰 전압을 걸어서 다이오드의 전압을 만들어 줬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ID가 되는 거고 요 ID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전류를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다이오드의 등가적인 저항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RD를 결정을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내가 AC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 AC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C의 전압 VD를 걸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는 RD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ID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VT 값도 이제 계산을 다 해보면 간단하게 얻어진다는 거죠. 26mV가 얻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26mV고 흐르는 전류, 바이어스 전류가 10mA라고 하면 이 결과는 2.6ohm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저항값이라는 걸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중에서 특이한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 그림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보통의 다이오드 그림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여기 그냥 일반적인 직선인데 직선이 아니고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요건 왜 왔는가 하면 요 Z자에서 왔는데 Z자 보면 양끝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 Z자를 모델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왜 Z자인가 하면 제너 다이오드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요. 다이오드는 정방향으로 걸면 ON이 돼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역방향, 리버스 바이어스로 걸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데 여기에 역방향으로 걸 때 예를 들어 마이너스 5V 정도를 걸었는데도 전류가 급격하게 많이 흐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젠가 하면 다이오드를 만들 때 반도체를 쓰는데 이 반도체에 도핑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경우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를 방지하지 못하고 전류를 많이 흘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걸 유용하게 쓰면 우리가 앞에 레벨 시프트라고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전압을 일정한 수준까지 천이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제너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 제너 다이오드를 쓰고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이 기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볼티지 기준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주는데요. 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이 다이오드는 마치 전압원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압원이라고 하면 전압을 정해 줘야 될 텐데 전압원을 결정하는 것은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전압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VC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제너 다이오드의 기준 방향은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VG만큼 전압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오드로 만들기 어려운 약간 높은 예를 들어 보통 5V 많이 쓰니까 5V짜리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제너 다이오드 하나만 달더라도 제너 브레이크다운에 의해서 거의 변하지 않는 5V짜리 전압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변하니까 요 기울기만큼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제너 다이오드에서는 이 RC 저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울기가 이제 급하잖아요. 기울기가 급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크고, 이 기울기는 가루가 전압이고 세로가 전류라서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 값입니다. 컨덕턴스는 전류를 잘 흘리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게 크다는 건 저항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 거의 전압원처럼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할 부분은, 우리가 다이오드를 가지고 전압전류 관계를 정할 때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기준 방향을 정했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게 아니고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 보게 되면 짝대기 있는 쪽을 플러스, 짝대기 없는 쪽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모델링 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다이오드의 포워드 바이어스하고는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로 걸어서 사용하는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근데 이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왜 생기는가 하면, 도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이제 엘러먼트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캐리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압을 약간만 걸더라도 여기에 있는 캐리어가 뛰쳐나오기가 쉬워요. 뛰쳐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도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도핑을 강하게 걸어서 캐리어,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 얘가 역방향으로 걸렸을 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더 낮은 전압에서도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